상처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나는 상처 준 적 없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는 나로 인해 상처받았고 상대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데 나는 상처받아 아픈 경험 한두 번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인간관계 안에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받아버린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하죠? 상처가 주는 아픔도 결국은 감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떠나보낼 수 있어야 우리는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상처가 무엇인지,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상처를 치유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서 기인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부모의 불행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를 잃어가면서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입니다. 지은이, 이지영. 펴낸 곳, 스몰빅 미디어. 대화가 갈등으로 번지는 3가지 이유. 자녀와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오히려 서로 더 감정이 상해서 대화를 지속하는 게 어려웠던 적이 있지 않나요? 남편이나 아내와 진심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오히려 화나 서운함이 올라와서 싸우게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했나요? 이처럼 우리는 잘해보려고 대화를 하지만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언을 자꾸 한다.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는 상대방을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뭔가 해결해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엄마, 불안해요. 저 힘들어요. 억울하고 화가 나요와 같이 불편한 감정을 얘기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주지? 어떻게 조언해주면 좋을까를 생각하며 머리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즉, 상대는 감정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가슴으로 듣지 못하고 머리로 들으면서 뭔가 조언하고 해결해주려 합니다. 한 번은 50대 후반의 남성분께서 아들과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됐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무척 가슴에 와 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다 아들 잘 되라고 그런 건데 언제부턴가 아들은 제게 등을 돌렸고 아예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결국 얼마 전에야 깨달았어요. 아들의 얼굴이라도 보려면 그리고 말이라도 몇 마디 나눠보려면 제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랬더니 지금은 아들이 얼굴을 다시 보여주네요. 참 힘드네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것이 자식에게는 경계를 침범하는 개입이 되어 불편함과 부담감, 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호소합니다. 공감받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나 남편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지적과 비난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반응에 화가 납니다. 그러나 남편도 입장이 있습니다. 자신이라도 지적해줘서 고치게 해야 다음에 그런 상처를 받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주겠어? 나라도 얘기해야지라고요. 그러나 지적이나 비난은 분노를 유발합니다.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심리적 경계에 무언가 침범해 들어올 때 분노를 느낍니다. 지적이나 비난은 결국 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해 들어와 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적이나 비난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지요. 다만 감정이 해소될 기회가 없이 먼저 지적이나 비난이 들어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너무 빨리 그리고 먼저 지적이나 비난을 할 때는
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말만 한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평소에 말이 없다고 알려진 분들도 사실 할 얘기는 많으나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안전한 대상을 찾지 못했을 뿐일 겁니다. 이런 분들도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안전한 대상을 찾거나 수용적인 사람을 만나면 금세 수다쟁이로 변합니다. 대화할 때 자신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 사람이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배려 차원에서 내 얘기를 열심히 한 거예요. 침묵하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나라도 침묵을 깨려고 열심히 내 얘기를 한 거지요. 어떤 분들은 저는 상대의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야기하고 싶으면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서운해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화하는 게 불편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므로 대화에서 자신에 대한 말을 별로 하지 않았다면 그 대화를 불만족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냥 그 사람 얘기만 들어주다 왔구나 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과 에너지는 썼으나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 불만족스럽습니다. 실제로 만남에 대한 평가는 만남 이후의 만족감에서 비롯됩니다. 상대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와의 대화에 대해 호감이 들었다면 대화 이후에 만족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만족이란 자신의 관심사나 욕구가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족감을 느낀다면 자신이 참여한 대화, 관계, 만남을 지속하고자 할 것이고 만족스럽지 않다면 지속하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소소한 모임들을 갖습니다. 어떤 모임에는 더욱 애착을 갖고 모임이 지속되도록 노력하지만 어떤 모임에는 나가고 싶어 하지 않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모임이 잘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해보세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 개개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했을 때 욕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그 모임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노력을 하게 되니까요. 부모 교육의 핵심,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영숙 씨는 고등학교 생활을 힘들어하는 딸아이와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딸은 좀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도와주고 싶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애만 태우던 영숙 씨는 하는 수 없이 부모 교육만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여러 번의 부모 교육 수업 끝에 알게 된 양육의 핵심은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이를 딸에게 직접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딸아이가 학교에서 방으로 들어갈 때 영숙 씨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혜수야, 요새 많이 힘들지? 엄마가 들어줄게. 한번 얘기해 볼래? 그러나 딸에게서 돌아온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 미친 거 아니야? 나가.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대화를 시도하지만 돌아오는 건 나가 같은 거절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는 정말 부모가 나가기를 원할까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어 부모를 믿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영숙 씨는 그 다음 날에 들어가서 또 나가라는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나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한결같이 들어가서 딸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딸 혜수의 마음에서 뭐 쇼하는 것 아니었어? 신용만 하는 것 아니었어? 진짜 내 얘기 들어줄 생각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혜수는 결국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숙 씨의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엄마인 영숙 씨는 딸 혜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혜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속에서 자꾸만 화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딸이 뭐가 못나서 그런 취급을 받아?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면 됐을 텐데. 속에서 열불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올라 그냥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 씨가 자꾸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게 그때 왜 그렇게 말을 했어? 와 같이 지적이나 비난도 하게 됐지요. 그리고 자꾸 말이 많아졌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갈등을 부추기는 세 가지 대화를 모두 행한 것입니다. 몇 년 후 딸 혜수는 힘든 고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무사히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수는 엄마 영숙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고등학교 때 되게 많이 힘들었잖아. 그런데 그때 엄마는 그냥 들어만 줘도 됐었어. 이 말을 들은 영숙 씨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부모 교육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했는데 왜 영숙 씨는 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었을까요? 기본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느끼는 감정을 더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그 힘든 감정을 100점 만점에서 몇 점 정도로 느낄까요? 바로 100점 이상으로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120점이나 200점, 심지어 1000점이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면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지만 내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100점 이상으로 느껴져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 쫓아가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와 갈등이 있는 아이에게 직접 전화해서 따지기도 합니다. 또는 직접 때리는 등 보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는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당황스럽고 오해받는 느낌이 듭니다. 힘드냐고 물어봐서 힘들다고 대답했을 뿐인데 지나치게 반응하는 부모를 보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입을 꼭 다물어 버리게 되지요. 이렇게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의 단절이 시작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그 정도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불안하구나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얼마나 불안하니? 힘들구나 100점 만점이라면 어느 정도 힘드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자녀들은 대개 40점에서 50점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부모 또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00점이라고 생각해서 온갖 걱정을 하고 방법들을 모색했는데 40점에서 50점이라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지요. 자녀와 대화할 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요.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곧바로 조언하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을 눌러보세요. 자녀의 이야기를 먼저 충분히 들어주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불행이 반복되는 이유. 성장하는 동안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들은 나는 절대 부모 같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깊게 다짐하곤 합니다. 이들은 부모와는 다른 남자나 여자를 결혼 배우자로 찾습니다. 아버지가 무뚝뚝했다면 자상한 남성을 찾거나 어머니가 가정보다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좀 더 가정적인 여성을 찾게 되지요. 이렇듯 배우자를 찾을 때는 부모에게 없어서 아쉬웠던 면을 지닌 이성을 찾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아버지와 정반대인 남자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남편은 아버지와 너무 비슷해요.
아내가 갈수록 어머니와 비슷해져요. 사람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부모와 다른 사람을 신중하게 고르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고른 남편이 아버지와 너무나 닮았고 아내가 어머니와 무척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소름이 끼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친숙한 상대를 배우자로 선택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친숙한 것을 선호하고 낯선 것을 불편해합니다. 아버지가 무뚝뚝하고 아내나 자녀들에게 잘하지 않았던 경우 자상한 남성이 낯설게 느껴져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칠게 행동하거나 무뚝뚝한 남성에게 매력을 느끼고 끌리지요. 분명히 자신을 위해서라면 겪어보지 못한 다정다감한 남성을 선택해서 남은 인생을 보상받아야 하지만 자신이 겪어왔던 친숙함에 끌려서 거칠고 무뚝뚝한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하는 여성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골랐다고 자신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이 지닌 부모와 비슷한 점에 이끌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부모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아들은 아버지를 닮고 딸은 어머니를 닮는다고 말합니다. 수연 씨는 친정어머니처럼 생활력이 강하고 똑똑하며 경제적 능력이 있습니다. 무능했던 아버지가 싫어 수연 씨는 의식적으로 성실한 사람을 남편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남편이 그러지 않았지만 점차 아내인 수연 씨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였고 경제적 활동보다는 자아실현에 힘쓰는데 에너지를 투자했습니다. 수연 씨는 남편이 갈수록 아버지와 비슷해져요라고 하소연합니다. 수연 씨는 엄마를 닮아가니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남편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이지요. 한쪽 배우자가 지나치게 덤벙거리고 잘 놓치면 다른 쪽 배우자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더욱 꼼꼼해지고 챙기는 면이 생깁니다. 한쪽이 돈을 펑펑 쓰고 경제 개념이 없으면 다른 쪽 배우자가 원래 그 정도는 아닌데도 경제 개념에 더욱 신경을 쓰고 돈 관리를 보다 잘하게 되는 것도 같은 경우이지요. 부부는 서로의 결핍을 채우면서 함께 성장한다. 아이는 양육 과정에서 자신의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까지 양육자가 수용해주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신의 그러한 측면까지 수용해주는 것을 알게 되면 부모와 안정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지요. 내가 떼를 쓰고 못되게 행동해도 나를 사랑해주네. 내가 잘못을 해도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와 같은 수용을 경험하며 아이는 부모에게 더욱 솔직해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도 관계에서 수용되고 이해받는다는 경험을 통해 관계에서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면 부모의 기대에 맞춰 연기하듯 행동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문제집 푸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정답을 잘 맞히면 엄마가 기뻐해서 열심히 하려고 해요. 안 그러면 엄마가 실망할까봐 두려워요. 때로는 틀려도 맞힌 것처럼 답을 보고 채점해 놓기도 하고요. 자녀는 부모가 자신에게서 좋아하는 모습을 확인하면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야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도 부모가 여전히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부모에게 더욱 솔직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지요. 하지만 이를 확인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면 계속 감추거나 연기를 하게 됩니다. 성장하는 동안 부모에게 이를 확인받지 못하면 우리는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수용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법한 모습을 보이며 그래도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인받고자 하지요. 때로는 이러한 마음이 마치 이래도 나를 사랑해 라는 식의 테스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여성분은 연애 후반부터 결혼 초까지 남편에게 계속 못되게 굴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했지만 남편에게는 자꾸만 화를 내고 과도한 요구를 했지요. 이 여성분은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도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너무나도 미숙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었기에 자신이 오히려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상황에서도 수용받기 위해 좋은 모습만을 보여야 했지요. 그러나 남편에게만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남편을 괴롭히고 싶어요. 못되게 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나를 계속 수용하고 받아주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라는 마음 때문이지요. 그런데 양육 과정 자체가 정말 힘든 겁니다. 부모라고 자식을 키우는 일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 고통을 견디며 감내하는 거지요. 그러나 부모라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면 관계를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자에게 부모의 역할을 지나치게 기대하지 마세요.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며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이어야 하지요. 부부는 어떤 역할에 경직되어 있기보다는 융통성을 가진 관계여야 합니다. 때로는 한쪽이 아이가 되어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다른 쪽 배우자가 건강한 어른이 되어서 잘했어요, 예뻐요 라고 반응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다른 쪽이 아이가 되길 원한다면 반대쪽이 건강한 어른이 되어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럴 때 부부는 서로의 결핍을 채우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감정 스타일이 다르다. 부부에게 흔히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으로 서로 다른 감정 스타일을 들 수 있습니다. 여성은 상처를 받거나 불쾌한 감정이 들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해 공감을 얻고자 하지만, 남성은 관련 문제나 상황을 해결하려는 행동을 취합니다. 이런 감정 스타일의 차이로 인해 아내는 주로 남편에게 자신이 경험한 일을 이야기하고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면서 감정을 푸는 반면, 남편은 주로 혼자 고민하다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부부 갈등이 발생하지요. 아내는 직장에서 속상했던 일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남편은 그건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한 거지라고 지적하고 비난합니다. 또는 이렇게 말해봐, 그리고 이렇게 행동해라고 조언합니다. 아내는 화가 나서 나를 그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며 남편을 비난합니다. 당신은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래, 너 잘났다와 같은 비난을 들으면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자신에게 효과적이었던 감정 스타일대로 아내를 도와주려고 말한 건데 비난만 받으니 당황스럽고 억울하지요. 아내 입장에서는 공감을 얻으려고 말한 건데 비난과 지적, 조언을 들으니 화가 납니다. 모두 남성과 여성의 감정 스타일이 달라서 생긴 갈등입니다. 다른 상황을 예로 들자면 아내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혼자 해결하고 자신에게 공유하지 않는 남편이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부부 아니야? 왜 이야기를 안 해? 당신이 그렇게 혼자 해결하려 할 때 난 혼자가 된 것 같아서 외롭고 서운해. 그래서 부부는 서로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에게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는 솔로몬이 되려는 남편에게 내 얘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그리고 공감해주세요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감정 스타일을 알려주고, 남편은 서운해하는 아내에게 내게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세요. 당신을 외롭게 하려는 건 아니에요와 같이 자신의 감정 스타일을 알려줘야 서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